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벌써 3 월이 됐는데요. 저는 오히려 연초보다 3 월이 되면 좀 더 이런 시작이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학기도 시작이 되고 봄이라는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결심, 다짐 이런 것들 조금 흔들리기 쉬운 시기인데 3 월인 만큼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다져서 이뤄 나가는 소중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흉터, 모공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프락셀 레이저 치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치료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치료지만 이 레이저만 하다 보면 그 사이사이 붉음증이라든가 뭐 딱지 또 이후에 색소 침착 때문에 조금 불편한 시간들을 많이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만 했을 때 약간 한계점에 봉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미라젯, 주베룩 이런 치료들은 기존 레이저가 가졌던 한계를 조금 뛰어넘고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같이 해줄 수 있어서 시너지가 있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모공 흉터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라젯 주베룩인데요. 이게 상품명이긴 합니다. 주베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콜라겐 부스터죠. 콜라겐 씨앗처럼 피부에 주입했을 때 콜라겐을 만들어 주는 거고 이 주베룩을 어떻게 잘 넣어 볼까 고민해서 나온 것이 이 미라젯이라는 도구인데요. 주베룩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콜라겐인데 진피층을 탄탄하게 잘 지지를 해 주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25세 정도만 지나도 1 년에 한 1% 정도씩 콜라겐은 감소해요. 감소하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한 50대 폐경이 되면은 에스트로겐 농도가 확 떨어지면서 1% 에서 2%로 콜라겐 감소하는 비율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60 대가 되었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콜라겐의 한 반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해 가는 콜라겐을 어떻게든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깐 최근에 이런 주베룩이라는 콜라겐 부스터가 그만큼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은데요. 주베룩은 폴리락틱 엑시드라는 성분에서 기원해요. 뭐 옥수수, 사탕수수 이런 전분에서 젖산을 추출해서 이런 것들을 잘 꼬아서 만든 고분자 물질인데요. 굉장히 안전하고 이게 우리 피부에 들어와서 1-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가 됩니다. 모양이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는데 얌전하게 있으면서 섬유화 세포한테 이제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폴리락틱 엑시드는 사실 스컬트라라는 상품명으로 조금 먼저 쓰여졌어요. 이게 같은 폴리락틱 엑시드인데 스컬트라는 이게 왼쪽으로 꼬임이 있거든요. 레보로 꼬여서 PLLA고 주베룩은 오른쪽 왼쪽이 교차로 꼬여요. 덱스트로 레버 교차로 꼬여서 이게 1:1 비율이니까 요게 PDL-LA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고 하면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을 조금 자세히 보았더니 좀 더 이렇게 뾰족뾰족 날카로워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 들어갔을 때 조직과 어떤 반응을 통해서 볼륨을 이끌어내는 효과는 훨씬 더 크겠죠. 뾰족뾰족 날카로우니깐 그만큼 조직 반응이 더 큽니다. 볼륨을 확 끌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반면에 주베룩은 요런 결정 모형 자체가 굉장히 동글동글하거든요. 그래서 스컬트라보다는 결절과 노출의 위험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주베룩에서도 완전히 결절 이슈를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얇은 눈가라든가 요런 부분은 쪼끔 시술할 때 주의를 요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주베룩 이 입자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공갈빵처럼 생겼어요.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는데 입자가 굉장히 작고 둥글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입자보다는 굉장히 얕은 층의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부 결, 모공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효한 물질이고요. 또 이 주베룩이라는 것이 어떤 병 안에 분말로 되어 있는데
같이 들어있는 물질이 히알루론산이에요.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즉각적인 피부 보습이나 이런 게 조금 되기 때문에 주베르구로 인해서 콜라겐이 미처 막 만들어지기 전에도 피부가 조금 산뜻하게 밝아진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시술 적응증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콜라겐이 구원 투수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부결, 요 사과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우리가 냉장고에 사과를 오래 보관하면은 수분이 쫙 빠져서 굉장히 표면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필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 사과의 볼륨을 다시 끌어올린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이 껍질의 쪼글쪼글함을 조금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데 주베룩은 입자가 굉장히 작고 표층까지 시술이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과 껍질의 쪼글쪼글한 부분까지 조금 매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름에 있어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찡그리거나 이런 주름에는 표정 주름, 표정 근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잖아요. 너무 주름이 깊으면 이게 보톡스만으로는 좀 어려우니깐 필러 등의 물질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피부가 정말 얇아서 마치 칼로 그어 놓은 것처럼 그런 칼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 이렇게 너무 얇은 피부에 필러를 잘 넣을까?' 막 요런 것도 쪼끔 고민이 될 때 이렇게 주베룩을 조금 살짝살짝 깔아 주면은 콜라겐이 좀 살아나면서 조금 더 보톡스와도 같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흉터나 튼살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콜라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패인, 흉터, 튼살 이런 부분에도 주베룩을 조금 깊게 주입할 수 있고 안티에이징 목적으로도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건 자외선에 의해 손상을 받건 계속 노화돼서 변성이 되는데요. 기미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에 이렇게 노화된 진피의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베룩을 통해서 진피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기미의 재발도 조금 막아 줄 수 있고 또 굉장히 예민한 피부, 붉음증이 심한 주사 피부 이런 경우에서도 이게 알게 모르게 혈관 주변의 염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콜라겐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인제 주베룩을 주입해서 다시 한번 콜라겐을 조금 살려 주고 그 주변 진피를 좀 건강하게 하면은 붉음증도 개선이 되고 조금 안정적인 피부 상태를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적응증에 이렇게 쓰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쓸 때 어느 깊이에 주입할까 이런 것들이 결국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흉터가 꽤 깊다 그런 경우에는 한 땀 한 땀 손 주사 써볼 수 있고 인제 인젝터라고 해서 바늘이 꽤 여러 개 달린 인젝터가 있는데요. 인젝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슝슝슝 맞을 수도 있고 또 고주파 펌핑을 이용해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주베룩을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요 에어젯, 큐어젯, 미라젯과 같이 바늘이 달리지 않은 주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늘이 없는 주입기의 역사는 사실 쪼끔 오래되었어요. 19 세기부터 이런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실제로 많이 쓰인 것은 1956년 이때 팔스오 젯이라는 이름으로 용수철을 이용해서 용수철의 탄성 탕탕탕 튀겨나가는 그런 탄성을 이용해서 약물을 주입했는데요. 이때 대중들을 상대로 뭐 백신, 콜레라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주입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압력을 걸어주는 다양한 소스가 있죠. 뭐 공기를 이용한다든가 자기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업임야그, 레이저를 좀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쭉 변천해 온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약간 둔탁한 느낌으로 깊게 많은 약물들이 주입이 되었는데 점진적으로 표층에 얕게 깔아 주고 양 자체도 굉장히 나눠서 주입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사는 그냥 맞으면 되지. 꼭 이렇게 바늘 없는 주입기가 필요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인구 중에서 한 3-4% 정도는 혈관을 다치는 거나 주사 바늘 자체에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코로나 시절에도
영국에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조금 물어봤더니 그중에서 한 11% 정도는 "나는 주사 바늘이 싫어서 백신을 못 맞겠다." 하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제 치료 약물 인슐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일매일 자주 맞아야 되는데 주사 바늘이 주는 고통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니즈에 의해서 이렇게 바늘 달리지 않은 주입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에어젯, 에어젠트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기압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미라젯은 어뷸야그의 그 빔을 이용하는데요. 요 레이저의 원리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미라젯이 레이저의 빔을 이용해서 약물을 숑숑숑 쏘는 게 아니고, 이 어뷸야그 레이저의 그 빔이 물에 굉장히 흡수성이 좋아요. 그래서 물을 순간적으로 화라락 끌어올리게 하면은 기포가 생기고, 이 기포가 생길 때 순간적인 그 부피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치료 약물인데, 요런 압력의 변화로 요런 약물들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가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1 초에 한 40 회의 속도로 다다다다다다다 쉴 새 없이 기포를 만들어내고, 그런 압력 변화로 인해서 약물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약물의 양도 극소량으로 주입할 수 있고, 에너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오차 없이 주입하는 용으로 굉장히 잘 쓰일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레이저가 물을 순간적으로 끓여서 이런 기포를 만든다면 약물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이런 기포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생기는 거여서 200 밀리세컨드 요 정도에 화라락 끌어올리고 다시 없어지고, 요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 노즐 안에는 멤브레인이 있어서 물과 약물 사이에는 얇은 격벽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물질들을 한번 넣어 보았더니 실제로 피부에 투과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또 우리 주베륵은 170 도에도 안정적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주베륵을 맞은 날 고주파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주베륵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주베륵을 미라제수로 주입하는 게 '주베륵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라젯을 이용해서 카데바, 스테이크 피부에다가 약물을 주입해 봤어요. 600 밀리줄 정도의 에너지를 뭐 10 헤르츠, 40 헤르츠 쏘아 봤더니 정교하게 약물이 한 300 마이크로미터, 요 깊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얕은 깊이에 예쁘게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레이저를 이용했더니 예전에 어떤 뭐 용수철, 뭐 에어, 공기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보다는 굉장히 소량의 약물을 정교하게 원하는 얕은 깊이에 전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깊이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것도 문제인데 양질의 콜라겐이 많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우리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나뉘는데, 특히 이 진피 중에서도 요 표층에 있는 유두진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양질의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는 장소고, 요 표피와 진피를 나누는 기점막, 요 구조가 얼마나 잘 유지되어 있는가도 내 피부가 얼마나 늙지 않을 수 있는가를 보장해 주는데요. 기미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점막의 구조가 조금 흔들리게 되면 기미가 좀 더 재발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적으로 기점막이 잘 유지가 되면서 요 유두진피에는 비단 콜라겐, 양질의 콜라겐뿐만 아니라 림프관, 혈관, 신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면역 세포들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인제 주베룩이라는 어떤 그 미용 시술에 대한 약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신을 주입한다."라고 했을 때 깊은 층보다는 그 표층에 있는 데를 공략해야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약한 강도로 면역계를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이 뒤에 조금 더 센 녀석이 들어올 테니 잘 인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대비를 하는 건데 그 교육받는 실제 면역 세포가 이렇게 유두 진피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랑게르한스 셀, 메르켈 세포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공략해 주는 게 중요해서 어떤 치료의 타겟으로는 이런 얕은 진피, 유두 진피를 공략하는 게 또 필요하죠. 그리고 항노화 치료를 할 때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콜라겐, 양질의 콜라겐을 쪼끔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게다가 그 자외선으로 손상받는 부위가 이런 얕은 진피이다 보니깐 '이쪽 부분의 손상을 조금 보완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목적으로는 바로 이런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뭔가 깊이 약물이 빵 빵 빵 들어가는 것보다는 얕은 깊이로 토토토독 하고 깔리는 것이 훨씬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게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 봤어요. '어떻게 넣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 한 번에 많이 쏠까? 아니면 여러 번 나눌까?' 이렇게 깊이 쏘게 되면은 약물이 아무래도 쪼끔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주입이 되고 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쐈을 때 여러 번 반복을 해 주면은 우리가 넣고자 하는 그런 부피가 표준 편차 안에 잘 들어옵니다. 오차가 그만큼 적어서 '내가 얼마만큼의 약물을 주입하겠다.' 그런 목적을 좀 더 잘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간을 가지고 약물을 쭉 주입했을 때 우리가 치료 농도로 잡는 약물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약물 자체의 그 면적을 또 비교를 해 보자면 한 번에 이렇게 빵 쏘게 되었을 때 이 구의 표면적과 우리가 같은 부피를 나눠서 쏘았을 때 이런 작은 공 모양들 표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얘네들을 합친 게 좀 더 크다는 거예요. 결국 약물이 우리 피부에 들어와서 세포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시그널을 주고받고자 하면은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면적이 좀 더 클수록 좋은데 그런 면에서도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좋구나. 그런 것들이 연구 보고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우리가 어떤 시술을 했을 때 많이 아프다 이런 것들은 신경 말단이 꽤 깊은 피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진피, 깊은 진피라든가 피하 지방 이런 데 분포되어 있는데 요런 곳들을 조금 피할 수 있고 혈관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나 멍같이 조금 불편한 증상들도 많이 줄여 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썼던 공기압을 이용해서 약물을 빵빵빵 주입해 주는 것은 일단 그 단위가 밀리리터 단위인데 어떤 업임약을 레이저를 이용한다든가 뭐 솔레노이드 기술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리터니까 굉장히 양 자체가 작은 약을 잘 깔아 줄 수 있고 이 반복 횟수도 많이 할수록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약물의 부피가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는데 업임약을 레이저의 경우에는 초당 한 40 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분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2,400 회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요 아이디어는 제가 최근에 심포지움에서 얻어왔던 건데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확회나 심포지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는 인제 미라젯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 해안을 나눠 주시는 그런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 시술을 하면서 쪼끔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초창기긴 했지만 약물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하는데 이 피부 표면에도 꽤 많은 양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잘 들어가고 있을까?' 이것도 조금 궁금하고 그런데 환자들은 또 좋아져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배력이 굉장히 아까운데 좀 더 잘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근데 또 좋아지니깐 어떻게 효과는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제 가슴속에 늘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넘치지 않은 컵은 한 번도 가득 차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컵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물이 반만 차 있는데 반이나 차 있네. 낙관론. 반이 비어 있네. 비관론. 이런 게 아니고 제 눈에는 반쯤 차고 반은 비었네 이런 현상이 딱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떤 컵에 물을 채울 때 반 정도 채우면 이 컵은 절대로 넘치지 않잖아요. 근데 가득 채우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 컵은 넘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공간, 피부과 의사들이 유두진피 정말 중요한데 여기를 타겟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공간은 굉장히 얕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작은 컵들이 이렇게 쫘라락 깔려 있는 그런 것도 연상시킬 수 있는데 그런 곳에 계속 주베룩 씨앗을 이렇게 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결국 조금 넘쳤다는 것은 이 공간, 우리가 조금 타겟으로 하는 공간이 가득 찬 이후에 넘치는 것이니깐 '결국 치료 효과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남아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침투 장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침투시키면 되니깐 그 이후로는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주베룩 시술을 미라제수로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베룩이라는 것이 콜라겐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잖아요, 피부에. 근데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렇게 시술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어 제가 뜬금없이 고에 씨 뿌리는 사람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게 굉장히 씨 뿌리는 사람의 이 모습이 굉장히 기분 좋게 보이고 마음 편해 보여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저의 그 심리 상태와도 비슷한 것 같아서 그림을 요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스트레스의 강도가 아주 고강도이면 우리 세포는 망가지는 쪽으로 작용하지만 저강도 어떤 종류든 뭐 물리적, 화학적, 뭐 심리적 이런 스트레스가 저강도로 요렇게 있을 때는 우리 세포는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운동도 활성산소를 이렇게 많이 생기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활성산소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때문에 커패서티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내가 조금 안 먹고 기아 상태에서 우리 세포가 어떻게 견디는가 이런 상황들을 간헐적으로 만들어 주니깐 훨씬 세포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강도가 이렇게 저강도로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어빔약 레이저를 이용해서 쉴 새 없이 이런 식으로 주베룩이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경우에 심지어 굉장히 예민한 홍조 피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좀 더 이런 자극들이 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주베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부 곳곳에 이렇게 작용을 해서 저강도의 자극을 주는 그런 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또 재미있는 개념이 바로 이 미케노 트랜스덕션이라고 해서 어떤 기계적인 자극을 신호를 전달해서 우리 세포가 결국은 좋은 물질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우리 피부는 굉장히 느낄 수 있는 센서가 많이 발달돼 있죠. 만졌을 때 촉각, 물렸을 때 압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뭐 콜라겐, 엘라스틴 요런 세포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가 조금 이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이 팽팽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가 이런 시그널을 감지해서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죠. '아 이제 좋은 물질을 만들어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용체를 통해서 신호 전달을 해서 실제로 뭐 섬유 아세포가 뭐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물질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줄기세포가 분화되는 과정에도 이런 것들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기계적인 자극으로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뭐 통증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런 기계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 차단시키면 조금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 만성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도 혈관 내피세포가 혈류의 양을 조금 많이 감지해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이런 것을 타겟으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인데 다양한 조직 재생 분야에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주베룩을 미라제수를 주입하는 것도 미라제 자체가 어떤 기계적인 자극을 조금 주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주베룩이 굉장히 얌전하게 요렇게 세포 간극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얘를 팽창시키는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물질들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재미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 뭐 다양한 분야의 치료에 이런 미라제 주베룩을 응용해 볼 수 있는데, 특히 모공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많이 증가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그런 세로 모공들이 잔주름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피부 상태를 보면은 여드름 피부처럼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것도 아니고 얕은 그런 모공들이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아 레이저를 하면 조금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공 레이저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주베룩을 미라젯을 이용해서 잘 이렇게 분사를 시켜 주면은 피부가 받을 수 있는 뭐 붉음증, 색소 침착, 통증 요런 에피소드를 줄여 줄 수 있으니까 뭐 예민한 피부, 특히 탄력이 저하된 고런 모공의 경우에는 '좀 더 잘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제가 뭐 주사피 부염이나 예민하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모공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흉터 치료에 있어서 좋은 것은 여드름 흉터 중에서 굉장히 패임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뭐 서브시전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돼요. 사실 인제 흉터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마취 연고 바르고 닦고 누워 계시면은 아픈 시술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실제적으로 내 얼굴에서 어떤 시술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인 부분은 뭐 서브시전도 하고 흉터 모양대로 깎아내기도 하고 약물도 주입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흉터도 얼굴에 생긴 흉터가 아니고 몸에 생긴 흉터, 특히 이 팔의 안쪽에 손목에 생긴 흉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피지선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저를 할 때 쪼끔 겁이 나거든요. 레이저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이저 이후에 피부가 얼마만큼 재생이 잘 되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피지선이 너무 없는 부분은 섣불리 레이저를 해서 오히려 더 붉어지고 색소 침착이 남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요런 부분도 조금 얕은 흉터의 결계선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약물을 얕게 깔아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 레이저 치료가 좀 닿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주베룩을 얕게 주입해 주는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탄력 치료에 있어서도 어 우리가 많이 하는 당극성 고주파, 써마지, 세르프 이런 시술들은 쪼끔 넓게 열을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이 깊은 쪽 진피에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콜라겐을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면 주베룩을 얇게 깔아 주는 그런 치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 유두진피, 기저막 요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콜라겐을 또 탄탄하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층층이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탄력 치료를 보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당극성 고주파 치료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시너지가 있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미라제 주베룩을 써 보니까 '아 이게 기존 우리가 했던 모공, 흉터, 탄력 치료를 조금 미세하게 좀 더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인제 파인하게 튜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렇게 여러분들에게 미라제 주베룩이라는 치료를 한번 소개해 드려 봤어요. 네. 이제 질문을 조금 받아 보겠습니다. 달리 가고파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주베룩도 종류가 많던데 어떤 주베룩이 모공 흉터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일단 피부 타입과 모공 흉터의 정도가 얼마만큼 심한가에 따라서 다르게 써볼 수 있는데, 주베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이 있어요. 조금 깊게 주입할 수 있는 것은 주베룩 볼륨이 좋은데 얕은 모공에도 주베룩 볼륨과 주베룩을 섞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베룩은 사실 뭐 '주베룩을 몇 cc 맞는가.' 이런 거보다는 내 피부 타입과 병변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떻게 주입하는가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주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미라젯이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베룩조차도
섞어주는 물질을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주입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베룩이라기보다는 그런 양상, 내가 어떤 것을 치료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그 양상이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왜 배만 나은 님이 네. 뱃살 접히는 부분에 가로줄 흉터? 음. 튼살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로줄? 네. 튼살은 보통 세로줄로도 많이 생기는데 네. 가로줄 흉터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갑자기 살이 찌시면서 이게 콜라겐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일종의 상처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더라도 그런 자국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 흉터가 아니고 자국, 색소 침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뭐 조금 살을 빼고 색소 침착 치료 같은 라이저 토닝 같은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없앨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뱃살이 많이 찌는 과정에서 생긴 튼살이라고 하면은 이 튼살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게 좋은데 주베룩 미라젯 이용해서 튼살도 얼마든지 좀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색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레이저가 또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직 이 색이 검붉은 색이라고 하면은 혈관 레이저도 도움이 되고요. 이게 조금 위축이 돼서 많이 인제 좀 패이고 요런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튼살 치료에 좀 접근을 해서 이런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들 주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블리 수지 님이 네 감사합니다. 주베룩 3번 맞는 게 좋죠.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 맞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보통 주베룩 시술을 하고 나서 같이 들어있는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 때문에 시술 직후에도 얼굴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미라젯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자극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시술 직후부터 뭔가 좀 좋아지지만 실제 주베룩의 효과는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뒤에 와서 주베룩 재시술을 받을 때 이걸로 인한 효과가 또 쌓이는 거고 한 달 뒤에 또 받을 때 켜켜이 쌓여서 그런 효과가 조금 누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년에 3번 한 달 간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사탕 님이 "피부 섬유종과 신경 섬유종은 다른 질병인가요? 왜 생기는지 알고 싶고 예방법과 치료법." 어 우리가 점이 생기는 이유가 딱히 없듯이 이 섬유종 종류가 생기는 이유도 딱히 없어요. 피부 섬유종은 아무래도 그 섬유 조직이 많이 증식한 양성 종양이고 신경 섬유종은 그것 이외에도 신경총 물질이 같이 많이 증식된 양성 종양인데 우리가 쪼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신경 섬유종증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상의 신경 섬유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유전적으로 분류된 질환입니다. 유전성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조금 보일 수 있죠. 뭐 밀크커피 반점이라든가 겨드랑이 뭐 주근깨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뭐 안구에 과호종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신경 섬유종이 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다른 기관에 영향이 없는지 이건 좀 보셔야 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일단 조금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신경 섬유종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이제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거 받으실 수 있고 또 다른 기관들이 이게 순차적으로 이게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생겨요. 실제적으로 뭐 눈에도 그런 게 생기면은 시력에도 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쪽 기관을 조금 검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생기는 양성 종양류의 신경섬유종이 있는 거고 또 유전적으로 내가 유전자가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개가 생기는 신경섬유종증이 있는 거여서 요건 조금 다르고 예방은 둘 다 하기는 좀 애매하죠. 치료법은 기본적으로 신경섬유종이나 피부섬유종이 한두 개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깨끗하게 절제하거나 뭐 레이저로 제거할 수도 있는 거고 신경섬유종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제 다른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고런 것들은 또 협진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배 튼살에 윤희 님이 질문 주셨는데 주베룩이 효과 있어요. 네. 주베룩 볼륨이나 주베룩을 믹스를 해서 미라젯을 이용한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차가 반복될수록 굉장히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고 제가 아까 튼살치료 잠깐 말씀드렸는데 색이 어떤가에 따라서
처음 치료를 어떤 걸로 시작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혈관 치료랑 같이 병행하실 수도 있고 또 많이 패여서 조직 아예 위축이 돼서 흰색 튼살이라고 하면은 이 주베룩을 미라제수를 주입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별사탕 님이 네 허벅지 뒤쪽에 아드님이 3cm 피부 섬유종으로 진단을 받았고 수술해서 제거했는데 조직 검사 네거티브. 그럼 네거티브면은 잘 절제가 돼서 뭐 나쁜 것도 아니었고 마진도 깨끗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양성 종양처럼 뜰렁뜰렁 잘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점도 유난히 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여서 그냥 요렇게 생기는 뭐 지방종, 섬유종, 신경섬유종 요렇게 산발적으로 생기는 것은 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생겨서 내가 너무 미용적으로 보기 싫고 그러면 제거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뭐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크게 나쁘게 금방 변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3 센티면은 꽤 크기가 컸고 눈에 많이 띌 정도니깐 제거를 하신 것 같고 몸의 다른 곳에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지 않는 이상 피부 섬유종과 신경 섬유종은 또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후반전 님이 네 아까 제가 그 굉장히 중요한 공간 유두 진피를 작은 컵으로 비유를 했더니 이해가 잘 되신다고. ECM이 뭐냐면은 이게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해서 우리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기질이 있잖아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요런 것들이 3 대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ECM이에요. 그래서 콜라겐이 많이 무너지고 탄력 섬유인 엘라스틴도 좀 망가지고 히알루론산도 감소하고 이렇게 ECM의 총체적인 난국이 피부를 조금 늙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노화의 초점은 요런 ECM을 잘 살려 줘서 결국은 보충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ECM과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계적 신호 전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ECM이 세포한테 좋은 영향을 주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튼튼한 주변에 기질이 있으니깐 세포들도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 기질이 건강한 세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ECM은 고 3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낚시하는 아재 님이 네. 낚시 좋아하시나 봐요. 네. 낚시하실 때 모자 잘 쓰시면 좋은데 기미와 모공이 너무 심하다고 심한 분도 효과가 있죠. 기미가 심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낚시를 하시건 야외 활동을 하시건 하실 때 선크림 잘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 가리셔야 되고요. 기미는 정말 한 번 생기면 치료가 어려워요. 레이저 토닝으로 일단 생긴 멜라닌을 조금 흩트리는 것도 중요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비타민 C도 많이 드시고 심한 경우에 도란자민 요런 약 먹으면서 치료하시면 좋아집니다.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 이런 세포의 기질을 튼튼하게 하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데 주베룩 치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버 올드 님이 "흉터 치료는 여러 번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몇 번 정도 받아야 하냐."고. 흉터 치료는 흉터의 모양과 그 깊이 또 내 피부 타입이 얼마나 그런 단단한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비교적 빨리 생긴 흉터는 아주 단단한 섬유 조직으로 진행하기 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흉터라고는 하시지만 많이 패이지 않고 색소 침착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뭐 실밥만 푸르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색깔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놓치셔서 실제로 조금 패이거나 튀어 올라오거나 그런 모양에 따라서 흉터 치료가 결정이 되는데 튀어 올라온 흉터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켈로이드 비후성 흉터에 준해서 이제 주사를 조금 맞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그 섬유 조직의 높이를 조금 낮추는 치료하고 레이저도 같이 하는데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내가 좀 조직이 많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면은 꽤 여러 번 주사 치료나 이런 걸 반복하셔야 되고요. 페인 흉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최소한 한 5 번은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어떤 치료를 받다 보면은 콜라겐이 한 번에 이렇게 뚝
생기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차오르기 때문에 최소한 한 5번 이상은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한 흉터라 그러면은 5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이상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키보드 매니아님이 리쥬란이랑 주베룩은 효과 한번 어떤가? 네. 자국은 리쥬란이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리쥬란이 인제 시술 직후에 인제 볼록볼록 엠보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시는데 올라오는 것도 사실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거든요. 근데 리쥬란과 주베룩은 굉장히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음 리쥬란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이어서 내 피부가 어떤 염증, 재생 이런 게 필요한 단계에서는 조금 효과를 빨리 보실 수 있어요. 내 피부가 조금 예민해. 뭐 이런 경우에서는 예민도를 조금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즉각적으로 보습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주베룩은 일단 포커스가 어떤 콜라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만들어 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쪼끔 길게 보셔야 돼요. 자국은 리쥬란이 조금 인제 엠보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실 수 있지만 어 리쥬란 엠보 오래가지 않아요. 한 2-3일 정도면 가라앉고요. 주베룩 같은 경우는 쪼끔 더 깊이 주사를 하고 미라제 같은 걸 침투하기 때문에 실제로 불편하신 시간은 뭐 하루 이틀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일도 그렇게 붉은 자국이나 이런 것만 가라앉으면은 튀어나오는 것은 훨씬 덜해요. 랄랄라 님이 "미라젯이 살점이 패인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그런 걱정은 없을까요? 미라젯이 아까 업임약 레이저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살점이 패인다는 게 아니고 아마 '흉터가 조금 깊어졌다.' 뭐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초창기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도를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피를 나게 할 수도 있고 피가 안 나게 할 수도 있고 깊이나 요런 것들은 하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좀 깊은 흉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쪼끔 강도 있게 시술을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피가 조금 나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흉터는 그 정상 부분과 흉터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명확한데 그런 것들을 숄더링하는 거를 잘 제거해서 경계를 조금 모호하게 만들어 줘야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점이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흉터 치료가 처음에는 '약간 조금 더 넓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레이저를 이용하건 미라젯을 이용하건 오래된 흉터의 그 정상 부분과 흉터 사이의 경계는 조금 요렇게 조절해서 깎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살점이 패인다는 게 아니고 초기에 흉터가 조금 커진 것 같다 고런 말씀이신 것 같고 필요하니깐 그런 과정을 네 거쳐서 흉터가 차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안지훈 님이 손톱에 긁히셨나 봐요. 얼굴살이 살짝.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디오덤 잘 붙이고 계신 단계겠죠? 네. 초기 대처만 잘하시면 되는데 살짝 패였을 경우에는 식염수, 퍼즈 이용해서 깨끗하게 잘 닦아내시고요. 이런 경우에 빨간 약 이런 거 바르시면 안 돼요. 잘 닦아내시고 살짝 요렇게 패여 있는 흉터에는 듀오덤이라는 게 있어요. 고런 불투명한 반창고 같은 건데 진물을 잘 흡수해 줍니다. 그런 진물이 나쁜 게 아니고 진물 안에 들어있는 뭐 성장인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피부에 잘 유지가 되면은 거기에서 피부를 다시 타오르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듀오덤 붙이시면서 한 4 일 차면은 인제 한 일 주일 지켜보시면은 잘 올라올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는 듀오덤 떼어내시고 자외선 많이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백의 품격 님이 눈 주위에 사마귀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쫙 빼는 게 사마귀 같은 건지 한관종인지 비립종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미관상 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평평사막이라 그러면은 번져요. 이게 내가 얼굴을 계속 만지고 뭐 세안하고 화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마귀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죠. 사마귀 바이러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레이저로 솎아내도 어느 정도 재발은 하지만 그래도 그냥 두면은 정말 얘네들이 번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날 잡아서 한번 쫙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막이라면 번질 수 있어요. 비립종 같은 경우에도 내가 비비는 습관이 있다든가 피부 타입에 좀 맞지 않게 지나치게 기름진 화장품 이런 걸 발랐을 경우에는 잘 생깁니다. 이게 뭐 한관종 이런 것도 어떤 유전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한관종이 생기시는 분들은 또 자꾸 생겨요. 그래서 어쨌건 저런 양성 종양이 생기면 크기가 커지고 개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날 잡아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루보틀 님이 눈밑 주베륵 볼륨 시술 받으신 지 한 달 되셨고 총 한 달 3 회가 끝난 지 한 달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볼륨어 리프팅 시술을 하고 있는데 어 주베륵 볼륨 주베륵은 170도 정도는 돼야지 이게 어떤 열변성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한 달쯤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주베륵이 들어가서 어떤 조직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0 도까지 볼륨업 리프팅 시술이 온도를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당일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일에 주베륵 시술과 고주파 시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열로 인해 파괴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삼옥수 님이 주베륵 결절이 잘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지. 네. 결절 문제는 스컬트라보다는 쪼끔 덜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인제 블루보틀 님은 눈 밑에 볼륨 시술 잘 하신 것 같은데 문밑이라든가 쪼금 피부가 많이 얇으신 분들은 시술할 때 쪼끔 주의가 필요하고 결절할 때 인제 수화를 또 충분히 시키고 그 사이에는 인제 결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방법이 많거든요. 결절이 생겼다 한들 초기에 대처하면은 충분히 결절을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수화를 충분히 하고 뭐 희석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인제 피부과 선생님한테 가서 피부 타입 보여주시면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베륵 하자. 차라리 필러가 낫다." 이런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미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좋아하는 시술인 미라젯 주베룩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모공 흉터 탄력 시술 굉장히 좋은 시술들 많은데 요런 스킨 부스터처럼 쓸 수 있는 방법 미라젯으로 하니까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1 시간 동안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